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드디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님께서 당대표로 나서기를 작정했는가 봅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금 내용에 빠져 있는 또 국민의힘, 또 패배 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또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정에 대한 어떤 딜레마,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겪고 있고요. 또 자중 질환을 겪고 있고요. 또 책임 전가도 갖고 있고요. 4분 5일도 갖고 있고, 한마디로 콩가루 집안이 돼 있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배신자의 어떤 그런 또 한 줄기가 또 있고요. 또 세심파 줄기도 있고요. 또 우리 윤 대통령 의견, 이런 어떤 또 이렇게 진실한 어떤 한 줄기가 있고요. 많은 사분으로 인해서 지금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요. 니탓 내탓 하면서 정말 지정신이 아닌 그런 어떤 한때를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바로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그래도 수많은 어떤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런 분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이번만큼 저쪽이나 이쪽에서 많이 싸워본 분이 없죠. 또 민주화로서도 싸워봤고요.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노동쟁이 운동으로도 싸워봤고요. 그래서 노동도 운동도 오랫동안 하셨고요. 또 설여사도 노동운동을 하신 분을 같이 만나서 싸우는 데는 아마 전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분이 바로 싸움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싸우고요. 또 싸워본 사람이 싸운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아무나 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싸움이란 것은 내 모든 것을 던졌을 때 싸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관에 보면 싸우겠다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일신의 안위를 생각하고요. 말만 싸우지 사실은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말 몇 마디 하는 것이 페이스북에 글 몇 개 올린다고 싸우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감옥에도 2번이나 갔다 와봤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옥구를 치르면서도 같이 싸웠던 그런 동지들을 절대 입 밖에 불지 않는 그런 어떤 아주 온고집, 아주 독중의 독종, 그거는 이미 정평에 나 있고요. 자기가 일신의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같이 싸웠던 옛날에 정의당에 했던 그런 분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전설이라는 거죠. 그 세계 속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는 고문도 하기 전에 누구는 다 부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들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고문에도 절대 동지들을 불지 않는 그 독종의 어떤 마음, 이런 분이라야 지금 싸울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고 또 싸워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지금 시대는 머리로서 싸우고 입으로서 싸우는 어떤 그런 시대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운명적으로도 보면은 지금 아주 원래는 이달에 이제 8월 22일에는 개일인데요. 악길이 열리는 운이면서 또 이달에 문서운이 들어와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당대표가 되는데 저는 한 표를 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동안 어떤 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혼자로서는 사실 백의종군 한다고 하면은 사실 힘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 또 지지는 많이 받았지만 국민을 가지고 같이 정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적으로 당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서 백의종군 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힘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본인이 싸우고 어떻게 하기에는 아마 좀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당대표로 출마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한 거죠. 조직이 있어야만 싸울 수 있는 근본도 있고 또 금전도 필요하겠죠. 금전적으로는 뒷받침이 돼야만이 싸우는데도 또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 생활이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고 보직을 떠난 상태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만둔 상태에서 사실은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수입적인 면에서도 당 대표를 해야만이 뭔가를 기본적인 사회생활을 받쳐줘야만, 의식주를 받쳐줘야만이 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 달여를 굶어서 배고파서 나무 담을 안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고프면은 싸우는 기력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어지는 거죠. 또한 싸우는 명분도 없어지겠죠. 가족도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그 생활의 터전 그리고 조직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또 그 뒤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당대표를 나오기로 또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가 봅니다. 물론 지지자분들께서도 많이 응원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러나 또 찬반의 어떤 여론들은 많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꼽아보면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누구의 단점을 캐고 누구의 뭡니까 꼬집을 하면 한없이 그죠 니 탓 내 탓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쪽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자중질환이 되는 거고요. 사분오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즐겁겠습니까? 결국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운 나날들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 합병할 수 있고 다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슴을 우리는 이 앞전에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국민인데 사죄하는 마음 또 그리고 많은 뭡니까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양상권 씨 이런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유세를 하면서 같이 용서하는 이런 마음들도 그것은 대인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고 그리고도 옛날 노동운동한 사람,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이 다들 전설이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전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업적들이 있지만 전설이라는 말은 아무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내부 총질도 많이 당하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부 총질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사람 같으면 무엇이 그렇게 지탄이 대상이 되겠습니까? 요번에 스탄 대사도 왔을 때 많은 저쪽에서 지탄을 할 때는 그분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탄한 거죠. 아무 쓸데없이 큰 영향이 없으면 지탄도 없겠죠. 그만큼 저 상대를 물고 뜯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많이 물고 뜯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런 철학자가 나갔을 때는 뜯길 것도 없죠. 그만큼 쓸모가 많은 사람이다. 그만큼 위력이 있고 그만큼 내공이 있다. 그죠? 그래서 반대파들도 있는 거고요. 안티도 있는 거다고 저는 또 내부 총질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모두를 협심해서 다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은 현재로서는 저는 김문수 후보님이 유일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경론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모든 또 야당 여당을 다 해본 분이고요. 이럴 때는 난국에는 난세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세에는 그렇죠? 영웅이 나타났지만 사실 제대로 대접을 못 해줬고 뒷받침도 못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서 더 내용이 지금 내용이 강해지고 그죠? 저 안에서 4분 5일이 지금 되고 있고 그죠? 또 자중질환에 빠져 있고요. 또 니 탓 내 탓 남의 그죠? 탓을 하게 되는 지금은 좀 행편없는 당이 돼 있는데요. 그 당을 새롭게 만들고 끌고 나가실 분은 오직 김문수 후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또 빈곤한 것도 다 겪어본 사람이고요. 또한 정치에도 여러 가지 최고의 단계까지 많은 또 이런 장관까지도 또 해본 또 국회의원 또 3선을 해봤죠. 또 경기도지사도 2번이나 했죠. 사실은 대통령 빼놓고는 거의 다 해본 분이 정치에서는 아니겠습니까? 그죠? 국무총리 대통령은 대부분 해봤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경력과 경력을 가진 분이 또 내공을 가진 분은 사실 찾기가 지금 이쪽에 또 당에서는 힘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순간에 말로서는 어떻게 좀 잘하고 또 잘난 척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배신은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청렴결백하고 그죠? 아무리 그런 많은 요직이 있었지만 틀어도 문제할 거 없는 거죠. 지금도 김문수인데 가는 119 전화했는데 그거 받고 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씹을 끊기가 없으니까 지금도 그걸 물고 나가지 119 전화하면 도지사가 당연히 도내에 119도 점검하고요. 그래서 긴급 상황을 점검해보는 건 당연한 건데 오직 물고 뜯을 거 없으니까 지금까지도 하찮은 그거 전화했는 거 도지사가 전화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겠습니까? 그걸 물고 뜯는다는 것은 얼마나 물고 뜯을 것이 없는 깨끗한 분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남하고 싸우려면요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되겠죠. 상대가 혼탁하면 혼탁할수록 내가 싸우는 상대는 깨끗해야만이 그 자성 말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랜다고요. 내가 제가 그 똥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상대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대다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배신자에 또 그죠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또 한 사람은 아직까지 껍질을 안 벗겨본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당을 다 이끌고 다 이렇게 협력하고 다 또 이끌어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남은 내공이 국민을 위해서 쓰고 당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저는 김문수 선생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만이 현재 난세를 이끌 수 있고 그 당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고, 또한 국가를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사고받고 감옥도 가봤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운도 해본 분이 길거리 싸움도 해본 사람이 하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태권도 유도자가 동네 깡패하고 싸우면 못 이긴데요. 그러니까 동네 깡패는 그만큼 많이 싸움을 해봤는 거죠. 그 싸움을 해본 사람에게는 유단자도 이기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도 아시는 분이다. 뭐 득대고 싸우면 무조건 100점 100패 하겠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대하고 싸울 때는 그만큼 싸울 수 있는 어떤 경륜이 필요하고요. 또 뭡니까? 요령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갖춘 분은 바로 현재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고 대통령 후보의 김문수 선생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 저는 이분이 꼭 당대표 된다고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돼야만이 결국 다 모든 분을 다 이렇게 협력해서 또 이렇게 화해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하나로 뭉칠 수가 있다. 결국은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받은 분이 결국 당대표라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이거라도 이길 수가 있고요.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유일한 마지막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조 운명을 갖고 나오신 분이다. 이분의 운명은요, 올해 내년 후년 3년에 오는 상당히 좋게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난제를 만났을 때도 뒤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받쳐줄 어떤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당의 힘이라든가 또 금전적인 어떤 이런 힘들, 그것이 바로 당원들이죠. 이런 힘이 있어야만이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고요. 싸우는 것도 미천 이사에 싸우는데 그 미천을 만드는 것이 바로 당 대표를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분, 이분의 책을 읽어보고, 고향 마을을 아무리 가봐도요, 틀어도 문제 하나 없어요. 이런 분이라면만이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틀어도, 그 틀 것이 없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나, 또 부인이나 본인을 위해서도 전혀 틀 것이 없는 이런 정도, 그저 청백한 분이라만이 남에게 나를 던질 수가 있고, 그저 백전백승 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내공이 단단히 돼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 최고는 왜소하지만 그 눈빛과 그 내공은 상당한 그런 분이다. 그리고 운명 또한 굉장히 지금 좋게 흐르고 있어서 이분이 하는 뜻과 그죠 마음대로 뭔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서 당대표가 저는 당선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팔봉쌤입니다.